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남편을 포함한 시가 사람들은 괜한 트집을 잡는다, 오해다 하며 유난이다, 유세다 말하는데 제가 정말 유난 떨고 유세를 떠는 건지 물어보고 싶어 글을 써봅니다. 너무 열받아서 글에 두서가 없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려요. 몇 년 전 정말 죽도록 열심히 일해서 해외에서 단기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이 직장을 쉬고 있어 벌이가 없었기에 더 놓치면 안 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시어머니께서는 이런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의 밥 타령부터 하시더군요. 너 혼자 해외에 나가면 우리 아들 밥은 어떡하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 아들을 말 그대로 제가 먹여 살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말이죠. 당시에는 기분이 많이 상하긴 했었지만 원래부터 그런 분이셨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시어머니 예순 생일 잔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행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요. 들어보니 시어머니 주민등록상 생신의 환갑 기념으로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던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돌아오는 명절에 제사를 안 지내고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감으로 간다는데 이때 저는 안타깝지만 해외 근무 예정이었기에 같이 못 갔었네요. 그런데 웃긴 건 정작 여행은 못 가면서 돈은 거의 제가 다 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고 나서 다음 제사쯤에 시어머니가 이사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안 지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사한 다음부터는 집이 좁아서 집에서 제사를 안 지내고 절에 모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빡치는 건 제가 귀국할 때가 되자 시어머니의 꿈에 시아버님이 나타나셨다며 올해부터 제사를 지내야겠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화가 안 나는 상황인가요? 며느리가 없을 땐 이런저런 핑계로 제사를 안 지내더니 돌아오는 시기에 맞춰서 제사가 부활했는데 아무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너무 열받아서 시어머니와 통화하다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이후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앞으로 시댁과 일절 연락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요. 제 말에 남편놈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제가 오해한 거라며 모든 게 다 우연이라는 헛소리를 하더군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말하며 한국에 들어왔으니 자기 엄마한테 안부 전화라도 한번 넣어달랍니다. 저 그 이후로 전화 한 통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생각이고요. 이게 정말 남편의 말대로 제가 오해하는 상황입니까? 그동안 결혼하고 살면서 시어머니한테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대사는 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신세대 시어머니라며 농담처럼 대사를 읊으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공무원 아가씨랑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속상하다. 옷이 이게 뭐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들 설거지 하는 꼴은 못 본다. 이걸 누구 코에 붙이냐. 손이 왜 이렇게 작냐. 애 늦게 낳을 거면 그냥 낳지 말고 나한테 용돈이나 줘라. 니네 엄마한테 안 배웠냐? 니네 김치에서 냄새난다. 우리 집은 양반 집안이다. 남자가 가장이다. 가장이 잘 돼야 한다. 뭐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아서 다 기억이 안 날 지경입니다. 사실 제가 결혼할 때 뭐라도 받았으면 화라도 덜 났겠지만 저희 시어머니 오히려 저한테 생활비를 받고 사셨습니다. 저는 이미 떨어진 정도 다시 주워 떨어뜨릴 판인데 남편놈이 싹싹 빌기는커녕 입을 대빨 내밀고 있는 걸 보고 있자니 시댁뿐만 아니라 남편놈과도 연을 끊어야 할 것 같아 현재는 이혼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100% 제가 예민하고 속 좁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남편놈은 이 또한 저의 오해라고 하겠죠.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남편의 언변이 정말 화려합니다. 물론 다 믿는 건 아니었지만 뭐 하고 있다. 네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저도 모르게 넘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저도 일하고 공부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떨어져 있을 예정이었기에 한번 두고 보자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해외 근무를 자처했던 것도 이혼을 염두하고 있었던 터라 더 기를 쓰고 했던 거였죠. 떨어져 지내면서 좀 두고 보자 했었는데 두고 봤더니 역시나 또 변명질이네요. 그래서 그냥 이혼하려고요. 그리고 혹시 오해하실까봐 싶어 말씀드리자면 제가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는 시댁이나 남편이나 돈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았었는데 그걸로 쓰고 있었겠죠. 아무튼 시가나 남편놈이나 저를 뭘로 봤는지 자꾸 아니라고 발뺌하니 내가 너무 빡쳐서 돌았나 하는 생각에 창피해서 다른데 얘기도 못하고 글을 써봅니다. 어차피 이혼할 예정이지만 정말 궁금해서요. 방귀가 잦으면 똥이라고들 하던데 남편과 시간은 확실히 똥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혼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아니 왜 그걸 참고 있었어요? 남편만 버리면 저 막말 할망구랑 볼 일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잖아요. 참고 맞춰가며 살라고 하기엔 님 남편은 굴로만 봐선 님이 맞출 만한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헛소리하면 그냥 갈라서세요. 연락도 생활비도 다 끊어버리시고요. 아쉬운 사람이 굽히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당하고도 이혼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님은 딱 그 짝 취급받을 수준인 겁니다. 시모랑 대판하고 뒤집어 엎어도 분이 풀릴까 말까인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이혼 못할 거 알고 살살 꼬드기고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해서 다시 입맛대로 휘두르려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해도 넘어가지 마시고 꼭 이혼하세요. 세 번째. 양반집 가문의 시모가 입은 상것이네요. 참고로 저희 시가도 양반 가문인데 결혼 초에 처음 모인 명절 시모가 며느리인 저에게 야 하고 부르더라고요. 친척들이 다 모이면 며느리들만 10명이 넘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저희 시모만 야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 남편한테 한 소리 했어요. 나는 야가 아니다. 양반 가문이라고 그리 의시되시더니 며느리에 대한 호칭이 고장 야냐 하고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하더군요. 그 이후로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야라는 호칭이 쏙 들어갔습니다. 중간에서 커트를 잘해주면 살만한데 님 남편은 보아하니 글러먹은 것 같네요. 네 번째. 가장이 돈을 못 벌어오는데 무슨 양반 집안이고 가장이에요. 그 집에선 쓴이가 가장이네요. 우연이고 나발이고 며느리 없으면 제사 없앤다더니 어느 양반집에서 이따구로 하냐고 남편을 후려잡으세요. 남편 보니 딱 이 말이 떠오르네요.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 않지. 다섯 번째. 왜 오해하게 일을 만드냐. 그럼 오해 안 하게 예전에 하던 대로 해라. 하고 말씀하세요. 유세를 떨어도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님이 돈 버는 거 한 건 유세 떠시고 남자가 가장이라면 가장 노릇 좀 하라고 하세요. 시모도 지원해주는 거 다 끊고 아들이 돈 버는 걸로 받으시라고 하시고요. 여섯 번째. 쓴이가 돈을 벌어서 시모도 주고 중간 역할 못하는 남편도 주는 거예요. 그 돈으로 제사도 하고 여행도 가고요. 이렇게 호구 잡힐 때가 돈을 다 끊어요. 그럼 돈 없어서 제사도 안 지낼 거고 시모 제어 못하는 남편도 정신을 차릴 겁니다. 막말로 시모는 그럴 수 있어도 남편은 그러면 안 되죠. 이도저도 안 되면 그냥 버려버리세요. 일곱 번째. 똥은 그냥 버리세요. 끼고 살아봤자 독이 올라서 아프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글쓴이 똑똑한 사람이니 얼른 정리하시길. 보아하니 남편놈이 지금은 님을 믿고 집에서 탱자탱자 노는 것 같은데 아마 지 엄마한테 반품당하면 바로 취직할 겁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